자, EBS 수능 특강의 그 4강에 있는 작품은 조지훈의 낙하하고 그 다음에 김현승의 플라타나스예요. 바로 1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년부터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년. 행이 짧아서 좀 보기는 편하네요. 자, 꽃이 지기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1년의 첫 번째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떨어지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자, 꽃이 지기로선이. 그래서 이 하강적 이미지는 결국 어떤 이미지로 나타난다? 소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바람을 탓하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람으로 들어가지요. 바람은 세모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꽃이 진다라고 방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꽃을 떨어지게 하는, 낙화라고 하는 거죠. 꽃이, 지게 하는, 꽃이 지는 원인이 되는데, 이 꽃이 지는 원인이 내적인, 스스로, 꽃 내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다. 자, 외부적인 요인 또는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일제강점기라고 본다면은 일제 탄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현실적인 상황이겠죠. 자, 바람을 탓하랴라고 하는 부분에서 탓하랴는 네모칸하게 좀 그렇고 다이아몬드로 구분합시다. 요 서술어인데 탓하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설의법이 쓰이고 있죠. 이 설의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의법을 통해서 시적 화제의 의미를 정서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럼 탓하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탓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요거는 자연을 탓할 수 없다. 이 시 전체의 어떤 그 시적 화제의 태도가 여기서 암시적으로 드러나는데, 자, 탓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이 3번으로 이어져서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 조사나 어미를 좀 빼서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다. 설의법을 통해서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 말을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요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다라고 해서, 낙화는 자연의 섭리일 뿐이야.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그 인식이 지금 나타나 있다. 1년 끝. 다음 2년 들어갑니다. 1년을 좀 자세히 분석하니까, 시적 화제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좀 파악하기 좋아요. 자, 주렴 밖에 이렇게 구슬 따위가 주렁주렁 있는 옛날 중국집 같은 데 있는 그 주렴이에요. 주렴 밖에 성긴별이라고 하는 성긴별이라고 했는데, 성긴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뜻, 띄엄띄엄 있다. 띄엄띄엄 있다. 아, 그럼 이 주렴의 이미지가 여기서 온 거예요.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는 부분에서 드문드문 하니까 띄엄띄엄 또는 뭐 드문드문,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드문드문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단어 뜻 한번 체크했는데, 하나 둘 쓰러지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 하나 둘 쓰러지고는 성긴별이 쓰러진다, 서서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적 배경이겠죠. 시간적 배경 또는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시간적 배경과 흐름 대충 언제입니까? 새벽녘이에요. 새벽녘. 그래서 대충 새벽 시간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쓰러지고 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이게 별이 쓰러지고라고 하는 이 표현 전체를 또 정리해 보면 결국 이거는 꽃이 지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이 낙하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적으로 여기에서의 시간은 낙하와 관련된다라는 거, 꽃이 지는 시간이라는 내용이요. 낙하라고 하는 것이 꽃이 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다라는 것과 관련된 시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다음 3년 들어갑니다. 3년. 자, 3년 부분에서 귀척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귀척도를 좀 체크할까요? 귀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귀척도 네모칸으로 해야 되겠네. 자, 이거는
슬픔과 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소재예요. 네, 슬픔과 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소재죠. 네, 두견세입니다. 두견세. 예, 두견세에 해당이 되는데, 전통적 소재죠. 그래서 슬픔과 한의 이미지로서, 전통적 소재다. 전통적, 네, 소재. 이렇게 좀 체크할까요? 근데 이 귀촉도라고 하는 것이, 예, 전통적인 슬픔을 나타낸다. 그러면, 화자에게 어떤 정서가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나요? 화자의 어떤, 네, 상실감이라든가, 네, 슬프고 슬프다라고 하는, 네, 비애감. 그죠? 네, 상실감, 네,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 네, 요런 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예, 시적 분위기를 좀 체크해보면, 시적 분위기는 당연히, 네, 쓸쓸하죠. 네,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여기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귀촉도라고 하는 소재가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하는데, 자,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하는 것은 활류법이네요. 그래서 먼 산이 다가서다, 네, 산이 다가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마치, 예, 무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활류법이 쓰였어요. 이렇게 뭔가가 특징적인 표현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에서 좀 주의해서 봐달라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활류법입니다. 그래서 활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새서, 네, 2번이죠. 네,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와서, 네, 예, 산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날이 밝아오는 거죠.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간의 흐름이 계속됐다는 뜻이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산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잘 안 보임이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활류법.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여기서 먼 산이라고 하는 시적 허용이 있죠. 그래서 네, 여기 앞부분에 해야 되는데, 자, 먼이라고 하는, 요 앞부분에 있었던, 자, 먼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허용에 해당이 돼요. 시적 허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시적 화자가 포인트를 준 거죠. 당연히 이 시적 허용을 통해서 내 의미를 강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내가 이제 주제 얘기할 건데 그거 강조할게. 또 한편으로 뭐가? 운율감도 형성하게 되죠. 운율감도 나타난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촉도 한의 이미지 전통적 소재인데 하나 빠졌네요. 여기 위에다 4번으로 쓸까요? 이거는 객관적 상감물 또는 감정이입. 귀촉도 울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새 단순한 울음일지 슬픔의 울음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네, 객관적 상감물은 됩니다. 객관적 상감물, 뭐 감정이입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네, 슬픔과 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감물에 해당이 되는 것 귀촉도. 자, 사연 넘어갈게요. 사연 넘어가서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하는데, 네, 뭡니까? 꽃이 진다? 요거 사연 전체는 도치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 일행과 이행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치법이라서 네, 이행과 일행으로 써야 네,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하리. 요렇게 해야 좀 의미가 쉽게 와닿죠. 그래서 네, 촛불을 꺼야 하리를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네, 촛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촛불은 자,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네, 자연의 섭리가 아니죠. 네, 자연적인 흐름,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 네, 인위적인 네, 소재로 네, 지금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인위적인 소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위적인 소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면이 있을 거고, 다음 두 번째는 예, 촛불을 꺼야 하는데 예, 꽃이 지는데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 그대로 얘기하면은 네, 낙화 꽃이 지는 모습을 네,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불을 끈다라고 하는 건, 촛불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지는 걸 보기 위한 거예요. 네, 그것을 강하게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꽃이 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화자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5연 넘어가겠습니다. 5연 넘어가서 5연에서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는 부분이죠. 네, 꽃지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꽃잎이 이제 떨어져서 그림자로 비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5연은 전체적으로 네, 시각적인 묘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 나타나는데 뜰에 어리어라고 해서 네, 꽃이 지는 네, 낙화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했는데 정교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그림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다. 뜰에 비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시각적 묘사인데 낙화의 그 모습이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비치는 겁니다. 낙화의 모습이 그림자로 네, 비친다. 네, 그림자로 네, 비친 요 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그림자로 비친다. 그 다음에 6년으로 바로 넘어가지요. 5년은 생각보다 뭐 깊은 내용이 없어서 이 작품 자체가 깊이가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연은 1년과 4년만 좀 잘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꽃이 지는 모습,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 거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미 끝난 거랑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네,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이안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나타나죠. 표현법을 볼 거예요. 하이안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체크한 것처럼 네, 시각적인 이미지, 네, 색채적인 이미지입니다. 네, 흰색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네, 미닫이, 예, 밀고 닫는 문인데 미닫이가 우련,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또는 은은하게죠. 그래서 우련 붉어라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네, 붉어라. 요것도 네, 시각과 네, 색채가 나타나는데 색채 대비가 나타납니다. 요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색채 또는 시각적 대비를 통해서, 그죠? 네, 흰색과 붉은색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서, 네, 꽃이 떨어지는 소멸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꽃이 지는, 네, 또는 여기 소멸이라고 앞에서도 해석했기 때문에, 네, 꽃이 지는 그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년 이렇게 마무리하고 7년으로 넘어가죠. 네, 7년.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하는 부분인데, 자, 묻혀 사는 이, 묻혀 사는 사람 당연히 시적 화자일 것 같은데, 자, 묻혀 사는 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시적 화자이겠지요. 그래서 네, 요거는 시적 화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적 화자가 네, 세상과 좀 단절돼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적 화자가 네,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산다라는 얘기죠. 속세와 네,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점. 왜 그럴까? 지금 이거 일제강점기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부정적인 현실에서 좀 떠나 있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네, 좀 볼까요? 그래서, 네,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사는 자, 네, 고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고운 마음이 두 번째로 잡히네요. 네, 고운 마음. 자, 요것도 네모 한번 좀 쳐봅시다. 고운 마음이라는 건 뭘까? 속세에서, 네, 뭡니까? 네, 멀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꽃을 지는 것에서 낙화를 보고, 네, 낙화를 네, 슬퍼하는 어떤 순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속세와 동떨어져서 사는 나는 네, 순수한 존재예요. 네,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순수함인데
이 고운 마음이라고 하는 요 1번에 있는 묻혀 사느니 2번의 고운 마음 전부 다 묶어서 새로운 3번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는 속세와 단절 여기 이미 있죠? 속세와 단절돼서 탈속적인 탈속적 또는 무욕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연 친화적인 시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할 수가 있는데 CF 자연 친화라든가 자연 친화라든가 무라일체라고 해야 되나요? 무라일체 계열의 시조입니다. 계열의 시조가 묶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제가야산 독서당 누구의 작품이다? 최치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속세와 단절하기 위해서 온 산을 물로 둘러쳐버린다라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세상에 시비 거는 소리가 들릴까봐 온 산을 물로 둘러쳐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약간의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요 고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고운 마음. 그래서, 고운 마음의 또 다른 해석인데, 고운 마음을 순수함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 같은, 이런 부정적 현실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타협 안 함. 이런 의지적인 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건 좀 조건이 붙어야 돼요. 저건 좀 조건이 붙어야 한다. 8년으로 넘어갑니다. 8년 구연을 한 판에 정리해 버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8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8년 짧게. 자, 8년 부분은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하는 부분인데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하느니 라고 하는 시어를 좀 체크할게요. 다시 저하느니 그거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하노니. 자, 첫 번째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자,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죠. 나의 이런 순진한 마음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할까봐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어떤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는 걸로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하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탈속적인 의미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사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묻혀 사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은일지사, 그죠? 은일지사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근데 이거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은 부정적인데 상당히 안 좋은 현실인데 왜 그렇게 자연물을 보고 세상을 등지어서만 삽니까? 지식인이라면 현실에 뛰어들어서 좀 저항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자, 꽃이 지는 아침은, 그래서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꽃이 지는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꽃은 보통 밤에 집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타나는 꽃이 지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흐름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침에 꽃이 지지 않고요. 보통 밤에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 근데 이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기로 할게요.
꽃이 진다라고 하는 건 하강과 소멸인데 하강과 소멸의 시간과 아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꽃이 지는 세모 아침이에요. 그런데 아침은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시간이잖아요. 생명력과 뭡니까? 활력이 넘쳐야 될 시간인데 이 아침 시간인데 생명력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생명력의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하강과 소멸이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침이 소멸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이 소멸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역설적 상황, 역설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설적 상황 제시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삶의 비애를 얘기하는 거죠. 삶의 슬픔이에요. 삶의 비애와 어떤 무상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울고 싶어라 라고 하는 것이 맞아 있죠? 그걸 먼저 체크하면 울고 싶어라, 그죠? 울고 싶어라 라고 하는 부분은 네모칸 치고 별표 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거의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지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라. 첫 번째, 정서를 집약해서 정서를 집약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울고 싶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낼 수도 있고, 요 마포 안에서 좀 해석이 좀 갈리네요. 조지훈이 활동했었던 그 시기를 좀 보는 거니까. 꽃이 지는 어떤 슬픔, 비애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음 세 번째, 여기 앞부분에서 좀 얘기했죠. 허무함을 어디 얘기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소가 단절돼서 사는 것도 있지만 시적 화자의 어떤 허무함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허무함,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는 삶의 허무함이 여기에서 담긴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부분적인 흐름은 다 봤고, 일단 부분적인 시적 의미들을 좀 다 봤고, 꽃이 지는 걸 통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좀 허무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허무함을 느낀 거는 요건 다른 말로 무상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생 무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후반부에서 여기는 문제 내기가 좀 좋은 표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좀 체크할게요. 전체적인 흐름 또 체크합니다. 조지훈의 낙화에서 이 부분 좀 지운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거.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시간의 흐름도 물론 있는 거 알겠어. 그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지요. 다시 한번 정리.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는 시라는 점 꼭 기억합시다. 시간의 흐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흐름은 밤에서 새벽이죠. 그래서 밤에서 새벽으로의 시간적 흐름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또 뭐가 됩니까? 여기 그 선경 후정? 선경 후정의 구조도 나타나게 되네요. 선경 후정의 구조도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경 후정이 어떻게 나뉘나요? 라고 할 때 1에서 6년까지가 선경이고요. 그죠? 외부 풍경입니다. 외부 풍경을 제시한 거죠. 선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7년부터 9년까지가 울고 싶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화자의 내면이 지금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선경 후정의 구조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1, 6년과 7, 9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1년과 6년이 외부적인 풍경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할 때
네, 시선의 이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뜰이죠. 네, 시선의 이동은 네, 뜰에서 방 안으로, 그렇죠? 방 안에서 이제 비치는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시적 화자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선의 이동보다는 선경 후정이 좀 더 문제 내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